여러분께서는 혹시 이러한 의복들을 접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대한민국 내에서 생활하신다면 쉽게 보기 어려운 형태의 의류일 것입니다. 오히려 한국에서는 영문이 표기된 의류가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에서는 한글이 새겨진 의류들이 선풍적인 유행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인물이 누구인지 알고 계십니까? 미국에서 매우 저명한 인물로 IT 기기 리뷰어인 데이비드 리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무려 2천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애플의 CEO와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고 유튜브에서 가장 많은 구독자를 자랑하는 미스터 비스트와도 협업 콘텐츠를 제작했던 매우 유명한 인사입니다. 최근에는 삼성의 갤럭시 S24 모델에 대해 엄청난 극찬을 아끼지 않았던 IT 리뷰 유튜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최근 이러한 의상을 착용하고 공식 석상에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이십니까? 네, 여기에 한국어로 표기된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끊임없는 추구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는 맡은 일을 끈기 있게 수행하는 전문가에게 매우 잘 어울리는 문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리가 착용하는 의류는 항상 큰 화제를 모으며 빠른 속도로 완판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가 입은 이 의상이 즉각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옷은 한국 브랜드의 제품일까요? 해당 브랜드를 조사한 결과 이는 완전히 미국의 패션 브랜드였습니다. 한국과는 전혀 무관한 기반을 가진 패션 기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갑작스럽게 미국의 기업이 이처럼 생뚱맞은 한글을 디자인 요소로 삽입한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입니다. 한국인들은 때때로 미국인이 한글이 새겨진 옷을 입은 모습을 보았을 때 촌스럽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글자의 형태가 다소 정돈되지 않았고 미흡하다고 여기는 것이죠. 반면 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항상 구매하는 의류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 이제는 이것이 한국의 오래된 스타일의 폰트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미국인들의 시각에서는 한글이 정말 아름답고 예쁘게 디자인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한국 사람들이 한글이 삽입된 의류를 선호하지 않는 현상은 한국인들 역시 이국적인 요소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사료됩니다. 한글이 쓰여 있으면 한국인들에게는 너무 토속적이거나 평범하다는 인상을 주게 되는 것이죠. 이와 동일하게 미국 사람들은 의상에 영어가 쓰여 있는 것보다 한글이 쓰여 있는 것을 훨씬 미적으로 우수하다고 느낍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의상을 보시면 어떤 견해를 가지시나요? Really? 이것은 정말 이런 의미인데 이러한 의류를 충분히 한국에서 입고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러나 미국 사람들이 볼 때 이 옷은 다소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너무나도 친숙한 단어가 쓰여 있어서 진짜 이게 무슨 뜻이냐고 되물어봐야 할 것 같은 묘한 의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의상을 한번 보시죠. 이 옷은 어떻게 인식되시나요? 대부분의 미국인들에게는 이것이 무슨 뜻인지 전혀 알 수 없지만 예쁜 한글이 쓰여 있으니 왠지 모르게 멋지고 쿨하게 느껴집니다. 반면 한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종류의 의복인 것입니다. 이러한 트렌드가 이상하게 다가올 수도 있지만 사실 이는 전혀 이상한 현상이 아닙니다. 미국 문화권에서는 충분히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유행인 것이죠. 다만 간혹 진짜 한국인이 이러한 의상을 착용한 미국인을 보았을 때 매우 크게 웃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특히 미국 사람들이 한국으로 여행을 왔을 때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표기한 티셔츠를 구매하여 입고 다니는 사례도 있습니다. 미국의 이름은 한국 이름만큼 다양하지 않고 거의 정해진 이름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자신의 이름이 한글로 쓰여진 티셔츠를 충분히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알렉스라는 이름의 사람이
이러한 옷을 입고 다니면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또 다른 유행을 선도하는 의상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한국 드라마의 명대사를 새겨넣은 의류입니다. 뭔가 멋지다는 인상을 주지 않습니까?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이를 매우 이상하게 여기고 웃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들이 웃는 이유를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제가 한국에서 편의점에 들렀을 때 이것이 왜 웃긴 현상인지 깨달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행용 티슈를 구매해야 했었는데 그때 한국 편의점에 진열된 제품들은 보통 미국의 휴대용 티슈와 다르게 생겼었습니다. 미국의 휴대용 티슈는 보통 체크무늬나 단순한 패턴만 있거나 혹은 휴대용 티슈라는 표시 글자만 간결하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편의점에는 이러한 티슈들이 많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영어로 해피와 같은 단어가 쓰여 있는 티슈들이 많았는데 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러한 디자인이 다소 귀엽고 흥미롭게 인식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어로 치면 대략 이런 느낌의 문구가 담긴 티셔츠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볼수록 예쁘다는 생각이 드는데 도대체 왜 한국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웃는 걸까요? 이에 대해 한 사회학자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이국적이며 읽어볼 수 없는 문자는 아름답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다. 그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언급했듯이 한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한국어가 잔뜩 쓰여 있는 간판들이 왠지 모르게 투박하고 못생기게 느껴지는 반면 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것이 완전히 사이버펑크적인 느낌을 주며 멋지게 비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사회학자의 그 이론이 완전히 들어맞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도 존재합니다. 일단 이 나라 국민들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는 말씀을 드리자면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태국어는 별로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태국 문자로 구성된 의류는 미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저는 태국어를 전혀 읽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류들은 저에게 예쁘다는 인상을 주지 못합니다. 한자는 어떨까요? 한자는 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금 예쁘다는 느낌보다는 오히려 조잡하다는 인상이 강하게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못생긴 글자는 아닙니다. 다만 너무 복잡하고 조잡하여 깔끔한 미학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글자를 좋아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일본어에 그 간단한 일본어, 즉 한자가 아닌 히라가나나 가타카나는 예쁘다고 생각하는 미국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이렇게 놓고 보았을 때 한국 사람들은 한글이 예쁘지 않다고 느낄지는 모르지만 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한글이 정말 엄청나게 아름답다고 여겨집니다. 한글은 깔끔한 동시에 어떤 기하학적인 아름다움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한글이 기하학적으로도 매우 아름답다는 사실은 이미 학술적으로 증명된 바 있습니다. 언어학자인 제이 마셜 운거는 한글이 전 세계 문자 중에서 가장 기하학적으로 아름답고 미적으로 완성된 문자라고 꾸준히 주장해 왔습니다. 이 학자는 한글이라는 문자 체계 자체가 초기에 훈민전금으로 창제될 때 자음은 발음기관의 형태를 깔끔하게 본떠서 만든 상형적인 구조이며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의 삼재 개념을 바탕으로 한 철저한 기하학적 구성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렇기에 한글은 그 어떤 문자보다도 가장 현대적으로 보이며 아름답고 깔끔하게 시각화되는 것입니다. 한글은 그러므로 현대 디자인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국제 그래픽 디자인 어워드 인터내셔널 그래픽 디자인 어워드에서 한글 기반 디자인이 수상한 사례들이 엄청나게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저명한 디자인 매체인 패스트 컴퍼니에서도 한글을 세계에서 가장 미래적이고 아름다운 문자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뉴욕 현대미술관 모마이를 아십니까? 이곳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중요하며 고가치를 지닌 미술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이곳은 절대로 의미 없는 것을 보관하거나 전시하지 않는 기관입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아실 만한 모든 미술 작품들이 이곳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이나 파블로, 피카소의 아비뇽의 처녀들, 앤디 워홀의 작품들도 다수 있으며 최초의 아이폰이나 최초의 워크맨이 전시되어 있을 정도로 역사적으로 보존해야만 하는 중요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보관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또 무엇이 보관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한글 금속 활자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아니, 미술관에 왜 활자가 보관되어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는 보관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뉴욕 현대미술관이 판단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뉴욕 현대미술관은 진정으로 지구상 최고의 천재 큐레이터들이 작품을 선정하는 곳입니다. 오직 최고 중에 최고만이 미술관에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에 활자가 들어간 것입니다. 여기에 영어도 없고 다른 문자도 없습니다. 그저 한글만이 당당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정말 솔직히 말해 지구의 천재 큐레이터들이 이렇게 결정한 것인데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한글이 별로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능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한글 의류가 미국에서는 인기가 높은데 단순히 이렇게 한글만을 이용하는 것을 넘어 유명 브랜드인 나이키와 같은 유명 패션 회사에서는 한글과 협업하는 디자인을 직접 출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인기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것 또한 큰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코카콜라 로고가 원래 이러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아주 오래전에 이러한 형태였다고 합니다. 아니, 이것이 정말 맞나요? 이것이 수십 년 전부터 정말 오래전에 사용되었던 로고였다고 하는데 이 디자인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현대 미국인들이 보았을 때 이것이 촌스러운 글자라는 느낌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최근에 코카콜라가 한글 로고를 자체 로고 디자인에 맞추어 현대적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한글 디자인 역시 매우 예쁩니다. 오히려 영어보다 한글이 더 잘 어울리는 느낌이 들 정도인데 여기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코카콜라 회사에서도 그렇게 느꼈는지 이 로고를 한글로 달아 전 세계 36개국에서 한글 로고가 삽입된 코카콜라를 판매했습니다. 한글을 그냥 넣어버린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예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글 자체가 다소 미래적인 느낌을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영문 로고는 너무 오래된 느낌을 주는 반면 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일본어 중에서 가타카나는 매우 깔끔한 느낌을 주어 디자인적으로 많이 활용되지만 여기에 한자가 섞이면 깔끔한 느낌이 덜해집니다. 그런데 일본어는 한자가 없으면 또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는 거의 대부분이 가타카나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글은 그 자체로 너무나도 아름다운 형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대기업에서도 한글을 디자인 요소로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글이 이렇게 아름답고 대단한 문자이지만 다만 한글에 대한 오해도 일부 존재합니다. 저는 무작정 한국을 찬양하는 유튜버가 아니라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 드리는 것을 여러분이 선호해 주시기에 한글에 대한 오해를 좀 말씀드리자면 한글에 대한 오해 중 하나는 한글이 모든 말을 표현할 수 있다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주장입니다. 한글이 중국의 한자나 일본의 히라가나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발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글은 알파벳보다 정교하게 자음과 모음의 결합 구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발음 조합도
이론적으로는 자유롭게 창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훈민정음의 창제 정신 자체가 보편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종대왕께서는 사람의 소리를 본떠 만들었다고 하셨을 정도로 사람의 모든 발음 체계를 담아내고자 했던 설계가 한글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헤르본이라는 자료에서는 당시 중국어나 몽골어, 산스크리트어 발음까지 한글로 기록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한글이 세계의 모든 소리를 표현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맞는 말은 아닙니다. 다른 문자들에 비해서 훨씬 보편적이고 활용도가 높다는 것일 뿐입니다. 세계 언어에는 100개가 넘는 소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한글로 완벽하게 표기하기 어려운 발음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영어의 L 발음과 R 발음의 차이를 표기하는 데는 명확한 체계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인들이 영어를 구사하실 때에도 L과 R의 차이를 어려워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글이 영어보다는 훨씬 많은 발음을 표기할 수 있으며 훨씬 많은 나라의 언어들을 표기할 수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한글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요. 한글은 너무 쉬워서 배우는데 하루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한글을 공부했던 사람의 입장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머리가 좋지 않은 편이기는 하지만 한글을 공부하는데 하루면 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글이 정말 쉬운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가까운 나라인 중국이나 일본의 문자에 비하면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쉽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루면 된다는 말은 다소 과장된 주장이며 틀린 것입니다. 보통 한 달은 넘게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자를 습득하는데 한 달만 걸린다는 것은 정말 빠른 속도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글에는 영어와 같은 예외가 없고 엄청나게 체계적이고 과학적이라서 한번 배우면 읽는 것이 쉽다고 주장하는데 사실 이 또한 틀린 이야기입니다. 한글에는 읽는 데 적용되는 예외 규정들이 엄청나게 많이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 예외라기보다는 표기된 그대로 읽는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정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설명을 드리면 많은 한국인 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전에 언급했던 단어를 보시죠. 못하시는데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원래 그대로 글자대로 읽으면 못 사시는데나 못 사지는데처럼 읽어야 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디을 써서 못하시는데와 같이 연음되어 읽어야 하는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미국 사람들이 처음에 한글을 배울 때 다소 어렵게 느끼는 지점들입니다. 사실 이것은 한글 자체의 예외성이라기보다는 한글은 완벽하게 창조되었지만 일상생활을 해오면서 발음 체계가 조금씩 변화한 결과라고 전해집니다. 반대로 한글에 대한 부정적인 오해도 존재했습니다.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 시절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한글을 두고 원시적이고 미개한 문자라는 평가를 퍼뜨렸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논리적인 구조, 철학적인 설계, 의문학적 기반을 모두 갖춘 전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드문 과학적인 문자입니다. 이것은 일본이 모든 한국 사람들을 일본어를 사용하게 만들려고 퍼뜨린 거짓 선전이었습니다. 그때 만약 많은 한국 사람들이 한글 대신 일본어를 사용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러한 아름다운 문자가 한국에 남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한글을 자신의 몸을 불사르면서까지 지켜주신 한국인 분들에게 저희는 정말 깊이 감사해야 합니다. 저는 한국인도 아닌데 왜 그분들에게 감사드려야 하냐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바로 정국과 같은 아티스트들을 있게 해주신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없었다면 정국 역시 일본어를 사용하고 일본 아이돌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정국이 일본 아이돌처럼 스타일링하고
일본 아이돌처럼 활동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원치 않는 일입니다. 그때 한글이 사라졌다면 수많은 명작 한국 드라마들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국인인 저 또한 한글을 지켜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한글의 위대함과 그 오해에 대해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흥미로우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발견한 신기한 한글 디자인 사례가 있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이 내용이 흥미로웠다면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아, 맞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 저희 한국 구독자분들은 좋아요는 요청하지 않아도 잘 눌러주시는데 구독을 아직 안 해주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더군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 중인지 한 번만 확인해 주시고 가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